개념 노트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써머리 해드리는 것들 중에 필요한 부분들, 없는 부분들은 적으라고 할 테니까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1년 내내 쓸 거라서 아이들이 이제 좀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다니면서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도 계속 이용을 할 거고 학기 중에도 계속 쓸 거고 내신 대비할 때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자,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보시면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식의 설명이죠. 식의 설명들.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용어가 단항식, 다항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수, 동류항, 내림차수, 노름차수까지 일단 이 기본적인 용어 설명들에 대해서 혹시 낯선 게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항등식과 그 방정식의 차이, 이제 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긴 할 거고요. 차수를 이야기하는 것, 문자의 거듭제곱과 동류항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까지는 뭐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자, 곱셈 공식에서 보시면은 5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죠? 자, 3페이지 곱셈 공식에 보시면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이거를 다 이제 쓰는 것보다는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은 이제 중학 과정에서 하는 게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중학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이고요. 6번, 7번, 8번, 9번이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죠. 처음 보시는 건 없을 거고요. 잘 보셨을 것들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쓰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번 하셔가지고 10번에서 쓰셔야 될 게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B 더하기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 이렇게 갑니다. 거기 10번 하셔서 써도 돼요. 밑에다가 곱셈 공식 밑에 10번 하셔가지고요. 요거는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오래 걸려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고요. 알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두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외워야지. 이거 거의 다 외우면은 시험을 잘 못 풀고요. 다 외워야 돼요. 다 거의 다 외우면 안 돼요. 다 외워야 돼요. 혹시 이거 외우는 게 힘들면 내가 연습 프린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구문 같은 걸로 쭉 있는 거 있거든. 필요하면은 드릴 수는 있어요. 연습하게. 근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보고 하셔도 되기는 한데 어차피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이건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막 지금 외우고 있진 않잖아. 이것처럼. 그 다음 밑에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그 1번하고 2번, 3번까지 괜찮죠? 중학과정에서 했던 것들 4번, 5번, 6번, 7번, 8번 밑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고등과정에서 했던 것들인데 그 5번, 6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옆에 공간에다가 요것도 좀 써두시는 게 좋아요.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얘를 2개 빼면 되고요.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얘를 빼주시면은 이게 5제곱 더하기 5제곱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주 등장합니다.
7제곱, 7제곱 같은 경우도 나오는 걸 시험에 본 적은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주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4제곱 더하기 4제곱이랑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그 3제곱 더하기 3제곱 옆에 식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고요. 마이너스는 여기 이제 부호들만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가셔서 11번 밑에다가 12번 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좀 적어주세요. 잠깐 이게 있네 있다. 10번에 있다. 10번에 있다. 안 쓰거든. 이걸 쓰면 된다. 이제 10번에 있으니까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것도 다 외워야죠. 네, 슬프지만 다 외운 거 아니니? 안 외웠니 아직? 아니, 좀 까먹은 거 쓸 거 있어요. 아까 썼던 거에서 ABC가 넘어온 거거든요. 아까 썼던 거에서 ABC가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아무것도 아닌데 ABC가 아까씩 그 10번에 썼던 거에서 ABC가 여기서 마이너스 ABC가 있었는데 넘어온 것 뿐인데 그래도 이제 이걸 또 잘 적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씁니다 계속.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9번식 있죠? 9번식은 뭐 너무나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세제곱항이 3개가 나오는 건 여기 9번식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이거 내신에 다뤄지는 것들이지. 삼각형의 모양 찾기 같은 거 할 때도 등장하는 내용이고 식 변형할 때도 등장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 넘기셔서 곱셈 공식 변형 두 번째 거 보시면은 분수식에 대한 연산들이 있습니다. 거기 거듭 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1로 표현되어 있기는 한데 수원을 혹시 한 번도 안 배우셨나? 수원 한 번도 안 배워봤나요? 수원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살짝 배웠어요? 그럼 여기 거듭 제곱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요 혹시? 거듭 제곱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2 마이너스 1 2분의 1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x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3제곱 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의 역수를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옆에다가 7번 할까요? 7번. 이거 애들이 실제 내신에서 매년 한두 명씩 틀려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 x 플러스 x분의 1 어.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그쵸? 얘는 합차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이그젬플 1 밑에다가 예제를 하나 써줍시다. 예제를 요거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 네모 박스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네모 박스 밑에다가 박스 밑에 이그젬플 1 밑에 공간이 좀 있죠? 네. 거기다가 쓰세요.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로 줄까? 2쯤 줄까? x 더하기 x분의 1이 2입니다. 2면 좀 그러네. 1로 주자. 1로 줄까? 네. 그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찾으면 되겠지. 얘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찾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4를 빼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뿔마 루트 3i 맞아요?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얘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얘랑 곱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x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서 x 빼기 x분의 1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얘네가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x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라면은 x 빼기 x분의 1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 0보다 작아요. 얘가 0과 1 사이인데 뒤집은 거는 1보다 커지지. 그럼 얘는 0보다 작습니다. x가 1보다 크다라면 x 빼기 x분의 1의 값은 0보다 크겠죠. 그치? 요것도 보기 옆에다가 써주세요. 요거 가지고 이제 x 빼기 x분의 1의 값이 0보다 큰 걸 선택해야 될지 0보다 작은 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여기선 물론 허수긴 하지만 허수가 나와가지고 뭐 상관없기는 한데 보통은 요거 가지고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자, 초등학교 때 했던 것의 역과정인데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다항식의 나눗셈이죠.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뭐 처음 보진 않죠? 요거 우리 초등학교 때 검산식 어떻게 했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했던 검산식이 fx는 gx 곱하기에 qx 더하기 rx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gx와 rx의 관계를 하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숫자 계산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120이라고 할까요? 120을 7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나눗셈을 직접 하시게 되면 얘가 50이면 여기 얼마 써야 되니? 왜 7을 씁니까? 6을 쓰면 안 되나요? 그쵸? 얘가 나머지가 여기 나오는 나머지가 이 수보다 크면 나눗셈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를 써야 돼.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죠. gx가 만약에 2차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막 나눗셈을 하면서 2차식까지는 얘가 어떻게든지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x의 차수보다 rx의 차수가 항상 더 작아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는 반드시 커야 된다 라는 게 gx와 rx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것들은 그냥 계산식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우리가 어떤 복잡한 식의 나눗셈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나누는 식이 gx가 만약에 1차식이라면 그 1차식의 나눗셈을 좀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은 우리가 항상 1차식을 나눌 때 얘네들의 계수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조립제법인데 그 밑에 있는 이그젬플 3번은 이거는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ax 마이너스 2 자, 요거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거 다 펼쳐도 됩니다. 싹 다 펼쳐가지고 쟤가 얘랑 같다라고 해도 문제가 풀리긴 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 식을 다르게 해석을 할 거야. 자, 이 식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세 항은 x-2로 묶을 수 있습니다. 얘를 x-2로 묶어봐요. 그러면 남는 게 a의 x-2의 제곱 더하기 b의
x-a 더하기에 c 더하기에 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저기 앞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를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주어진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맞나요? 그런데 얘를 또 가만히 살펴보면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x-2 두 개로 묶었을 때 a에 x-2에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었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겠네요. 맞아? 그런데 그 몫을 다시 x-2로 나누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은 처음에 x-를 3개를 묶을 거야. 그러면 이 x-의 중괄호에 d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3차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이게 나머지구나. 그러면 얘를 가지고 x-2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수 있잖아요. 조립제법을 써봐. x-2를 가지고 그럼 여기 2라고 쓰고 얘는 땡겨주죠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바로 뭐야? d가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 3개가 뭐야? 얘네들의 개수들이야. 몫의 개수들. 그런데 이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거든. 그럼 이 몫으로 나온 개수들을 다시 한번 x-1로 조립제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얘네. 얘 전개시킨 게 2x 플러스 9라는 거고 나머지가 c라는 겁니다. 이게 얘가 c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얘거든요. 2x 플러스 9가 이거 a로 묶었을 때 이제 x-2 플러스 b인데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얘를 다시 한번 x-2로 조립제법을 썼을 때 남는 게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 b, c, d를 조립제법을 써가지고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똑같은 1차식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이 식을 가진 연속된 조립제법입니다. 연속된 조립제법을 썼을 때 마지막 항부터 차례대로 얘네들의 개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처음 보는 건 아니지? 뭐 마음에 안 드니? 아이 지금 저거 예전에 들었었는데 생각도 없어. 요게 실전에 이제 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변형을 또 많이 하거든요. 변형되는 문제들까지도 나중에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걸 써놔. 조립제법 연속된 조립제법을 써놔. 거기다가 밑에 이제 그 풀이 공간에다가. 다 쓰셨으면 이제 거기 옆에 쓸 공간이 또 없지? 한 등씩 없나? 어디다 쓰지? 여기 안에 썼지. 4쪽에 가운데 공간 좀 없네. 여기다 쓸까?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였어. 일단 써놓고
여기다 써요. 내가 이따 써주는 거. 이게 이제 한등식에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한데 지우 어렵니? 어려워? 쉬워? 할만해? 민성이는 어려워? 아니요. 쉬워? 아니요. 할만해? 예. 어려우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가 참 그 중요한 시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80세라고 한다면 거의 그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2월까지의 시기가.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너무 잔인한데요. 어? 너무 잔인해?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이거 녹화 중이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노베 계속 놀았어요. 그냥 계속 놀고 나 운이 좋아서 앞뒤 번호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전교권 아이들이 항상 3년 동안 있었어.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는 번호 순서대로 뭐 줄도 서고 뭐 하고 하니까 친해졌죠. 그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줬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중학교 생활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비슷해요. 일단 여러분 지금 기말 다 끝났죠. 그치? 그래서 보통 그냥 뭐라고 할까요? 공부에 큰 뜻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는 시기잖아요. 2월까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놀면서 보통 또 그러잖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될 때 또 명절이나 뭐 친척집 가면 용돈을 많이 주시잖아요. 또. 나 전국 투어를 할 생각이었어 그때. 친척집 그 전국 투어를 하려고 막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었지. 이 집에 가서 며칠 자고 이 집에 가서 며칠 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때 내가 중3일 때 누나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겨울방학 동안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거다. 그때 누나 남자친구 지금의 현 매형인데 그 남자친구랑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럼 너도 가서 공부를 해라. 너무 슬펐지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책을 2권을 들고 갔어요. 정성이랑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다. 성문 기본 영어라는 영어 책이 있거든요. 이 책 2권을 들고 들어갔어요. 도서관에. 그 옆에 지금의 매형인데 그때 누나 남친인데 너희가 지금 한 26대 어떤 아저씨가 있어 옆에.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옆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어. 막 공부하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할 게 없어가지고 정석 책을 딱 펼쳤어요. 정석 책이 그때는 지금이랑 교육과정이 좀 달라가지고 정석 책 한 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 중에 수원이랑 수상화가 같이 있었어. 세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상, 수화, 수원 세 과정이 책 한 권에 있었는데 그 책을 딱 펼쳤어. 차례를 막 읽어봤어. 근데 40 몇 강, 50강 그 챕터가 나뉘어져 있는데 막 읽다가 로그라는 걸 봤어요. 그 전에는 뭐 다항식, 2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들어보긴 했잖아요. 공부는 안 했어도. 근데 로그라는 건 처음 보는 거야. 중학교 때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로그를 갔어. 40 몇 장을 갔어. 가서 로그 막 읽어봐. 옛날에는 로그라는 거 스코틀랜드 서적 네이피어가 만들었는데 그 네이피어 사진도 옆에 있고요.
막 로그를 설명을 막 해줘. 막 설명해주고 밑에 보기 문제가 나와.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로그라고 한다. 그래서 오 쉽네. 내가 풀었어. 보기 문제를 내가 풀었어. 그래서 와 천재인가? 그리고 다음 장 딱 넘겨가지고 필수 예제 1번 딱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거기서 나오는 식들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풀이를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앞에 지수 법칙이랑 뭐 이런 것들 2차 방정식 뭐 근과 계사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얘를 풀 수 있는 건데 이 앞에 걸 하나도 모르고 40 몇 강으로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이 한 문제 풀려고 필수의 하나는 그 밑에 유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문제 풀려고 그 앞에 있는 2차 방정식도 공부하고 지금 여러분이 했던 곱셈 공식도 공부하고 그 곱셈 2차 방정식 보면 또 이제 모르잖아. 막 복소수 이런 거 나오면 모르잖아. 허수 아이가 뭔지 모르잖아. 또 거기 가서 또 이거 공부하고 또 이거 공부하고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한 단원, 두 단원, 세 단원만 공부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방학 동안 1, 2월 동안에 그 로그 한 단원 공부했거든요. 로그 한 단원 공부했는데 이 앞에 있는 40개 단원을 다 공부하게 된 거예요. 이 한 단원을 공부하려고 할 게 없어서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거기 9시에 가서 5시까지 앉아 있어요.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 오후 5시까지 앉아 있는데 졸면은 깨워. 옆에서 매형이 나간다면 못 나가게 해.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할 게 없어. 감옥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심심해가지고 책을 본 거야.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책을 가서 그렇게 이제 로그 한 단원을 공부하려고 앞에 단원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됐지. 2달 동안 너무 심심하니까. 그 성문 기본 영어는 1장 하다 말았어요. 투부 정사 용법,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나오는데 내가 명사적 용법 하다 끝났을 거예요. 이건 새 책이고. 그래서 정사 한 번만 봤어요. 그게 한 거의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조금 빼고 나머지 다 전체 1학년 과정 전체야. 그냥 그걸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이제 배치고사를 보러 학교를 갔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가면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명 같은 경우는 있던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는 학교마다 배치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반을 나누거든요. 근데 배치고사를 보러 갔는데 수학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와 미쳤다. 그 배치고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RPM 수준이에요. RPM 수준 문제들이. 근데 나는 정석으로 이렇게 막 다 공부해서 내가 풀었던 유형의 문제들인 거야 다. 그래서 오 풀리네, 오 풀리네 신기한 거야. 중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했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는데 오 나보고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들은 그렇잖아. 누가 옆에서 잘한다 그러면 괜히 막 아씨 뭐 이런 걸 가지고 으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막 문제 못 풀고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 해. 뭐 잘하네? 잘하네? 뭐 앞에 뒤에 막 또 물어보지. 잘하나? 그래서 문제집도 막 더 어려운 걸 사서 풀게 되고. 원래 잘한다 그러면 이게 막 더 좀 욕심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풀리니까 문제가 풀리니까 재밌는 거지. 안 풀리고 계속 그럼 재미없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실력 정석을 썼어요. 내가 그때 막 욕심에 실력 정석을 사가지고 그 실력 정석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번 풀었어요. 13번 완벽하게 다 풀었는데 13번 풀었는데 13번 틀린 문제가 한 문제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문제가 그때는 왜 그걸 못 풀었는지 아무튼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막 반에서 시험 끝나면 뭐 몰리는 곳 있잖아. 야 이거 몇 번이야 막 그러잖아. 막 그때 막 되게 막 그냥 으쓱해지고. 그래서 수학이랑 내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수학이랑 물리랑 화학 이쪽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게 꿈이 생겼었어요. 내가.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교직 이수가 안 돼서 대학원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선배 형이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학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계속 강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돌이켜 생각한다면 난 지금도 예전에 뭐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약에 그렇게 도서관을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다.
그때 내가 가서 수학을 하지 오히려 않았다면 만약에 그 다른 길로 더 잘 됐어.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위치가 있는 건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위치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뭐 고3 되면은 3월 모의고사가 수능 등급이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지만 각각의 고등학교를 가서 첫 중간고사를 봤을 때 3월 모의고사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중학과정이기 때문에 100% 3월 모의고사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보다는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고요.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벨에서 출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1등급으로 만약에 출발한 친구들은 1등급이라는 그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만약에 2등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안타깝네. 다음에 기말 때 가서 열심히 1등급이 돼야지. 이렇게 또 도전적이게 돼. 3등급 정도나 3등급 정도까지도 그래도 못한 건 아닌데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내가 만약에 4등급, 5등급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4등급이지? 기말 때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기말 때도 4등급 나왔어. 왜 또 4등급이지? 그러다가 내가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그럼 부모님들도 여러분 부모님도 중학교 때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되게 잘했는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그럼 부모님도 우리 아이는 4등급 아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시험을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고등학생 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4등급, 5등급 받다가 1등급 받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가 그 수많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운이 좋아서 2등급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근데 4, 5등급 받던 아이들 1등급 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능은 좀 다르긴 해요. 수능 이야기 좀 다르긴 한데 내신에서는 좀 그런 게 있고요. 수능보다 내신 인원이 너무 소수기 때문에 1등급이 각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건 수학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과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방학까지 2월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메꿔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시기 힘듭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당연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누가 더 슬기롭게 이겨내느냐의 싸움인데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힘든 거고 잘 지칩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도 많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치죠. 힘들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지칠 때 그걸 잘 슬기롭게 이겨내야 돼. 그런 과정들을 그것들을 조금 거기서 좀 헤매게 되거나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많이 욕심이 있으면은 좀 더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길 바라며 이거를 거기 4페이지에 곱셈 공식 변형 옆자리에다가 이거를 써주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겠다. 모르는 친구들 있겠다. fx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fx가 뭐예요? 그냥 함수라고 말하는 그럼 gx는 뭐예요? 몰라요. 이게 고3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fx가 뭐야 물으면 y는 뭐야? fx라는 건 x에 관한 식을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ft는 뭐겠어요? 오늘 원래 보세요. 먼저 봐요. ft는 뭐겠어요? ft는 t에 관한 식이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활용이 될까요? f의 x, y라고 쓰면 이건 뭐겠어요? x랑 y에 관한 식이겠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면 이게 x와 y에 관한 식으로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럼 f의 x, y, z 그럼 이건 뭐겠어요? x랑 y랑 z에 관한 식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예. fx라는 건 x에 관한 식 뭐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식에서 상수항을 찾으려면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그게 상수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모든 개수의 합은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x랑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때도 있거든.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x의 세제곱 플러스의 2x의 제곱의 y 마이너스 3y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자에 x 자리에 1을 집어넣고 y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모든 개수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할 때는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고요. 세 번째, 홀수 차수의 합과 짝수 차수 개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과 짝수 차수의 개수합을 구하는 방법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식이랑 x 자리에 1을 집어넣은 식을 가지고 이제 요리조리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봐봐. 여기에서 홀수 차수의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럼 얘랑 얘만 알고 싶거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의 부호는 반대가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짝수 차수를 없애려면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식을 둘을 빼게 되면 얘네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주면은 홀수 차수의 개수의 합을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은 홀수 차수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를 더해서 반띵 해주시면은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a의 100의 x의 100제곱 플러스 a의 뭐 10의 x의 10제곱 플러스 a의 9의 x의 9제곱 플러스 5 아이고 5라고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a의 5 이렇게 쓸까? 자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a의 9랑 a의 5랑 그 다음에 a의 1 뭐 이런 걸 찾아라 라고 등장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네가 홀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1이랑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빼면 돼요. 물론 이 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엔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민성이 뭐 불편하니 어디? 아니, 이해는 되니? 예. 자 그럼 이제 1품 풀어봅시다. 1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1품 프린트에서 자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7번을 보십시오. 7번 7번이 11쪽 예. 7번 자 이것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x 14제곱의 개수는 제로고 9제곱의 개수는 12다. 자 먼저 14제곱의 개수를 찾아봐야 될 텐데 이것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동일한 식을 3번 곱하는 게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수가 가장 높은 하는들을 곱해봐요. 얘랑 곱하면 x의 몇 제곱이야? 15제곱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 차수 하나만 작은 걸 곱해봐. 5제곱, 5제곱, 3제곱 하면 13제곱이거든. 그럼 여기 전개식에서는 14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두 번째, 니은 x 9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9제곱을 만들어냅니다. 9제곱. 그럼 여기서 5제곱이랑 5제곱은 안 되죠. 10제곱이니까. 얘랑 아까 이렇게 곱하면 x의 9제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x랑 x 세제곱을 해도 되고요. x 세제곱이랑 x를 해도 됩니다. 그럼 x 9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하냐면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어떨 때였어요? 이 식에서 얘를 선택할 때 세 가지가 나왔거든. 3x 9제곱이거든. 그럼 요 식에서 x 5제곱을 골랐을 때도 똑같겠죠. 3x 9제곱. 요기 식에서 x 5제곱을 골랐을 때도 똑같이 3x 9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x 9제곱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니은 맞아? 예. 맞아? 맞아요? 에? 맞아요? 맞잖아. x 5제곱 골랐을 때 만들 수 있는 게 3개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x 5제곱 고를 때 3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도 x 5제곱 고를 때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9x 9제곱이겠네.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 응.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그쵸.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 괄호 안에 있는 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x 5제곱을 골랐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모두 확인했더니 9x 9제곱이 된 거고 x 세제곱 3개를 곱해도 될 거니까 이건 10x 9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일일이 다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x 9제곱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그냥 모두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디귿은 모든 항의 개수합이 64냐? 그건 여기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얘가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옳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볼게요. 이렇게 이제 밑에 식 보시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식들 낯설게 느껴지지? 그런 것들은 자, 봅시다. n이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n이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민성, 홀수일까? 짝수일까? 모르죠. 그럼 케이스를 나눕니다. n이 홀수인 경우 n이 홀수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달려있겠네. 그러면은 소괄호 써도 되죠. n이 홀수면은 얘가 짝수가 될 거니까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n이 홀수라면 얘는 짝수가 될 거니까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홀수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괄호 안에서 얘를 계산을 합니다. 소괄호 안에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2분의 a가 지워지고요. 2분의 b가 없어지네. 둘 다 없어지네. 걔는 얼마가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a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b가 앞에서 남고요. 뒤에서는 2분의 a가 지워지고 플러스 b가 남네요. 이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까? 되나요? 여기서 2분의 a가 지워지죠. 2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빼면은 2분의 b 플러스 2분의 b 그래서 플러스 b로 나올 겁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n이 짝수라면 자 n이 짝수라면 얘는 이제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야. n이 짝수라면 얘가 홀수일 거니까는 마이너스에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다음 n이 짝수면 얘가 마이너스 달리겠지.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괄호를 계산을 한다면 이번엔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소괄호를 계산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역시나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홀수거나 짝수거나 얘네들의 결과값은 계속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6시 왔어? 집에만 있어봤자 어차피 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 체지워요? 네. 체지워는 가져가는 거야, 책을? 그 기출문제집을 가져가서. 네, 그거 어디 가야 해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하고 뭐라고요? 그거 하고 하고 와요? 답지도 줄까? 언제쯤 와요? 한 7시쯤 왔는데요? 아니 계속 있어. 계속 그냥 그거 유형들 풀고 있어. 네, 그거 풀려고요. 열제곱이랑 자, 저 세제곱씩의 전개식에서 7제곱과 8제곱의 개수를 갖고 AB랑 할 때 얘네들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x 10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이거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다 전개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세 제곱을 각각 나눠줄 거예요. 세 제곱을 각각 나눠주면은 x-2의 세제곱에다가 왔어. 너 저거 학생지 뽑아왔어? 여기잖아. 파일. 2회 뽑아오라 했잖아. 안 줄 거면. 디렉터. 그러면은 주고 그럼 카톡으로 보내주고 요거 뒤에서 준비하겠는데 뒤에 한가람이랑 연고 한가람이랑 연고 두개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거 하고 카톡 보내면 내가 뽑아서 갖다 줄게. 바쁘네요. 자 봅시다. 얘를 펼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에 이거 전개시켰을 때 2차는 어떻게 나오죠? 3a 제곱 b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 3a b 제곱이니까는 12x 갈 거고요. 마이너스에 8 이렇게 될 거야. 그
그 다음에 얘를 봅니다. 얘를 보면은 제일 큰 차수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64의 x의 9제곱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8제곱과 x 7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전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는 6제곱부터 모르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 x 10제곱의 개수거든. x 10제곱의 개수면 여기 제일 큰 차수가 3차니까 3차랑 7차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2차랑 8차랑 곱하고요. 1차랑 9차랑 곱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x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a 마이너스의 6b 플러스의 얼마지 쟤는? 768 마이너스 76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이 4개짜리 세제곱식을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알려주는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15번. 이건 살짝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문제를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돼? 한 번만 더 해서. 얘를 전개시켰을 때 8제곱과 7제곱의 개수를 a, b라고 알려준 거야. 그 다음 얘네 곱한 것의 세제곱의 10제곱의 개수를 찾으라는 건데 세제곱을 각각 찢어주시고요. 세제곱 찢어준 다음에 얘를 전개시키고요. 얘를 전개를 시킬 건데 가장 높은 차수는 9제곱일 텐데 이거는 얘 3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4x 9제곱. 그 다음 이 전개식에서 8제곱과 7제곱의 개수는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얘랑 곱하기를 했을 때 x 10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이 x 세제곱이랑 여기서 7제곱이랑 제곱이랑 8제곱이랑 x랑 9제곱이랑 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지. 아 예.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 했어 원래고사? 원래고사 해야지. 아 6 앞에 7시 반까지 먼저 한다고 그거를 자습실 먼저 하고 7시 반부터 들어올게요. 자, 이것도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이거 전개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식과 이 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야 돼요. 얘를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라지 x랑 라지 y의 합차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라지 x랑 라지 y를 더하기를 해봅시다. 얘네들을 더하면은 ax, bx면은 a 더하기 b의 x라고 쓸 수 있고요. by, ay면 역시나 a 더하기 b의 y라고 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y 괜찮습니까? 괜찮아? 문제에서 a 더하기 b랑 x 더하기 y를 알려줬어요. 8이네요 얘는 그러면. 그 다음에 x랑 y의 곱을 생각을 합니다. 라지 x랑 라지 y는 곱하기를 할 거야. 이거 곱해야 돼요. 전개시켜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것들끼리. ab x제곱 a제곱 xy b제곱 xy ab y제곱. 그래서 ab의 값이 1이고요. xy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대입을 합니다. 1을 대입을 하고요. 여기도 1을 대입을 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얘랑 얘의 값을 확인하면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거 제곱한 다음에 2개 빼는 거니까 6이 되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 제곱한 다음에 2개 빼는 거니까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라지 x랑 라지 y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라지 x의 세제곱이랑 라지 y의 세제곱인데 이거는 라지 x랑 라지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라지 x, 라지 y의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면 돼 이제. 얘가 8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러면 8을 3번 곱하면 얼마지? 510인가요? 그 다음에 64에다가 3을 곱하면은 192. 그러면 704인가요? 704. 뭐 그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색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번. 이거 예전에 그 3학년 1학기 내신할 때 이런 문제 본 적이 있는데 17번 같은 거야? 예. 그렇죠. 중학 과정에서도 가끔 등장을 하는. 어디 학교야? 중학교가? 양성중 양정? 아니 사실 중학 과정에 들어간 것보다 그냥 생각을 일단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규칙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항식이 주어지고 분수식이 나온다. 다항식이 주어지고 분수식이 나온다면은 풀이 방법이 고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항상 그 다항식을 분수식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다항식이 주어지고 분수식의 값을 물어볼 때는 다항식을 분수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항식을 분수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양변을 x로 나눠줍니다. x로 나눠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 되나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분수식을 다 찢어줘요. 얘도 다 찢어주면은 x의 세제곱 x의 제곱 x1 마이너스 x분의 1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1 그래서 x 더하기 부호가 맞습니까? 아 맞네. x 더하기 x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을 그냥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x 빼기 x분의 1을 찾아야 돼. 그러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제곱에서 4를 뺀 게 x-x분의 1의 제곱이 될 테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니까 9 빼기 4 하시면 5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x가 0과 1 사이래요. 자 x가 0과 1 사이랍니다. x가 0과 1 사이면 x-x분의 1은 루트 5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5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기억나세요? 아까 적었던 거?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는 역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x에서 x분의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x분의 1의 값을 확인을 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은 이걸 이용해서 가도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가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9 빼기 2 9 빼기 2 7 이렇게 되겠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은 x-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x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5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의 3루트 5 그러면은 마이너스 8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얘랑 이거랑 다 더하고 가운데 1도 더하래요. 그러면 토탈 8 마이너스 9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a 더하기 b 루트 5라고 한다. 그럼 a랑 b랑 빼면 17이 되겠네. 안 쉬워요.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앞에 거 풀어요. 아니 아직 한 문제 남았어요. 24번 풀어드릴게요. 일품 생각보다 어려운 거 많은데. 1품은 그쵸 막 쉽진 않지. 자, px는 ax-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8x제곱 더하기 a고요. 몫은 잘 몰라요. 몫을 우리가 qx라고 쓰고요. 나머지를 8x제곱에 더하기 a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px를 2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x 더하기 5가 된대요. 이때도 몫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px도 모르고요. qx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쟤네들식의 관계식을 이용해야 돼요. 관계식을. 자,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잘 봐봐. 해석을 할게요. p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나머지입니다. px를 얘 완전 제곱식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px거든요. 그럼 이 식을 나눌 거야. 누구로? 얘로. 2x-1의 제곱으로 얘를 나눌 거야. 그럼 잘 봐봐. 2x-1의 세제곱의 qx 더하기 8x의 제곱 더하기 a라는 것을 2x-1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는 2x-1의 제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x-1의 qx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친구가 얘를 가지고 있죠. 확실히. 맞아요. 8x 제곱 더하기 a라는 식이 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한번 해봐. 8x 제곱만 가지고 해도 되고 a를 가지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로 나누면 얘가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8x 제곱 마이너스에 8x 더하기 2가 되어서 나머지는 8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은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8x 더하기 a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제 봐봐. px라는 걸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나머지라 그랬거든? 지금 이게 px야. 제가 px야. px를 2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얘가 나머지야. 맞아요.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a의 값은 7이 되고요. b의 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1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걸 나눠갖고 그 하면 1이니까 그걸 나눈 다음에 2x-. 요거나 둘 다 px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수 비교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게 그냥 수치 대입이랑 전개시키는 것처럼 그런 문제보다는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어렵지? 어려워요. 제가 수상 뭘 배운 거지? 오래돼서 까먹은 거죠. 이게 수능형은 뒤에 이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이거는 수능형은 일단 놔두시고요. 오늘은 이게 수상을 조금 많이 하는 날이고요. 수하는 조금밖에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수하는 이제 조금밖에 안 할 거고 수상을 조금 많이 하는 날이고. 응? 수화를 조금만 더 할까요? 수하는 오늘 조금만 할 거예요. 지금 문제 풀어. 아니 잠깐만. 수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릴 거 하고 문제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몇 문제 안 돼가지고 풀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코가 안 좋은데 콧물도 좀. 네 빨리 다녀오십시오.
수하 풀 수 있겠어? 수하를 봅시다. 개념 노트를 또 보시면 됩니다. 개념 노트 뒤에 넘어가시면은 개념 노트 뒤에 집합이 있습니다. 49쪽에 있습니다. 집합. 오늘은요 할 내용이 그냥 집합의 표현까지만 할 거고요. 부분 집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집합의 표현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딱히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명해드릴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집합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집합과 원소. 자, 집합은 뭐지? 어떤 걸 집합이라고 합니까? 모임. 어떤 모임? 주어진 조건을 분명하게 만족하는 대상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집합의 구성 요소를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합의 구성 요소를. 그래서 집합은 흔히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 많이 표현을 하고요.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 원소 스몰 a가 라지 a라는 집합에 속한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D라는 친구는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기호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 기호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 기호는 엘레멘트의 첫 글자 E를 기호로 만든 것입니다.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걸 쓰죠. 이건 집합과 집합, 이건 contains of의 C를 변형한 거고요. 집합과 집합을 나타낼 때, 집합과 원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의 차이점.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 원소를 직접적으로 놔야 하는 방법과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외우셨나요? 벤 다이어그램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다이어그램이랑 벤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벤은 사람 이름이고요.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벤은 사람 이름이고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오일러 같은 사람들도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긴 했었는데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집합의 분류.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입니다. 자, 집합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고요. 세 분화해서 세 가지인데 먼저 유한 집합이 있습니다.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 딱 몇 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 중에서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괜찮지? 괜찮죠? 공집합 기호 다 보셨죠? 그지? 그래서 1포 갑니다. 오늘은 그